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폭군으로 기록된 왕. 피로 얼룩진 그의 통치, 그 끝은 어떠했을까요? 조선의 폭군 연산군. 왕위에 오른 젊은 연산군의 눈빛에는 늘 불안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어머니 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는 곧 폭정의 씨앗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을 비판하는 사원부와 사간원 관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궁궐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왕권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공포 정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폭정은 사치와 향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산군은 연일 연회를 베풀고 기생들과 유흥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랏일은 뒷전이었고 그의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1506년 새벽 마침내 그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대신들이 움직였습니다.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을 중심으로 한 반정 세력은 칼을 들고 궁궐로 진입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연산군은 쿠데타군 병사들에게 무력하게 제압당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폭군으로 군림했던 왕은 초라한 모습으로 병사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몰락을 지켜보며 술렁였고 연산군은 그렇게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한양을 떠나 강화도로 유배를 떠납니다. 비 내리는 바다 작은 배 안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의 시대는 그렇게 차가운 바다 위에서 끝을 고했습니다. 그는 한양을 떠나 강화도로 유배를 떠납니다. 비 내리는 바다 작은 배 안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의 시대는 그렇게 차가운 바다 위에서 끝을 고했습니다. 연산군, 조선의 10대 왕. 재위 기간 1494년에서 1506년.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되며 두 차례의 사화와 사치,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연산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위된 왕. 하지만 그의 평가는 폭군 연산군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삶 속에는 어떤 오해가 숨겨져 있을까요? 두 번째 폐위된 왕 광해군. 임진왜란 직후 폐허가 된 조선.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백성들의 삶을 재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복구 현장을 직접 찾아 백성들을 독려하며 진정한 애민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거대했습니다. 명나라와 새롭게 떠오르던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중립 외교를 펼쳤습니다. 실리 외교를 통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의 노력은 훗날 재평가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인과 북인, 끊임없는 당파 싸움은 광해군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켰고 그의 개혁 정책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정적인 위기는 어머니 임목대비를 폐위하는 논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광해군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그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명분을 주었습니다. 1623년 새벽 마침내 서인 세력이 칼을 들고 궁궐로 쳐들어옵니다. 연산군 때와는 달리 이들의 반정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광해군은 자신을 에워싼 병사들 앞에서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 담담하게 궁궐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유배된 제주도의 거친 바닷가. 노년의 광해군은 홀로 앉아 먼 바다를 응시합니다. 자신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폐위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에 깊은 회한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능력 있었지만 버림받다. 그의 탁월한 외교력과 애민 정신은 당쟁과 시대의 격변 속에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광해군, 조선의 15대 왕. 재위 기간 1608년에서 1623년. 임진왜란 이후 전후 복구에 힘쓰고 명우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쳤습니다. 당쟁 격화와 임목대비 폐모 논란을 겪었으며 1623년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어 강원도와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폭군도 형군도 아닌 그저 격변의 시대의 마지막 왕으로 남겨진 비운의 존재. 조선 마지막 임금 순종.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는 움직임 속에서 고종은 아들 순종에게 황제의 자리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종의 자의가 아닌 나라를 빼앗기려는 자들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손발은 묶였습니다. 그해 8월 대한제국 군대는 강제로 해산됩니다. 나라를 지키던 군인들은 울분을 토하며 무기를 버려야 했고 그들의 통곡 소리는 무너져가는 나라의 비명을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1910년 8월 대한제국의 국권은 완전히 피탈됩니다. 순종 황제는 어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주변은 이미 일본 관료들로 가득했습니다. 강제로 찍힌 한 번의 도장은 대한제국의 찬란했던 역사를 삼켜버렸습니다. 궁궐 밖 계양대에서는 우리의 태극기가 내려지고 그 자리에 일장기가 올라갔습니다. 황제라는 이름은 이왕으로 격화되었고 순종은 이제 더 이상 나라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나라 잃은 백성들과 함께 망국의 슬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힘없이 긴 회랑을 걸어가는 마지막 황제의 뒷모습. 그의 패위는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격변의 시대, 나라가 통째로 무너진 비극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500년 역사는 쓸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